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때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편의식품 등을 대상으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식중독균 18종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해당 식품을 압류하고 회수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집니다. 대전시 이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음식물의 조리와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 사업을 통한 맞춤 훈련으로 장애인 8명이 보조기기 사후관리사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조기기 사후관리 직무개발 사업은 장애인 청년들의 자립 능력을 높이고 직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9명의 장애인이 병원에 취업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사용 중인 보조기기의 세척과 소독,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차 감염 및 사고 예방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등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지방의회 구성원들 어떻게 뽑고 계신가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도나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매번 깜깜이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후보가 지역 현안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2018년 제1차 충북 여성고용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충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사회적 경제 여성 리더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민선 7기 여성 일자리 분야 정책에 반영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 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자리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2016년 9월 구성됐습니다. 전북 정읍에 가면 편안한 옛 분위기가 남아있는 쌍화차 거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도심 속 명소인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북 정읍 구경으로 자리 잡은 도심 속 명소 쌍화차 거리가 박물관 전시작품으로 선배입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제11회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를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개최해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조명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관 잡학편에 보면 쌍화탕은 사물탕과 한기건축탕의 합방으로 하는 처방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에서는 쌍화로 통하다라는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전시를 의도하게 된 계기는요, 정읍에는 쌍화차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쌍화차 거리에는 그 쌍화차집만의 이야기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을 저희가 다루고 싶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특별전이 쌍화로 통하다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 쌍화탕의 역사와 깊은 맛, 쌍화탕을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쌍화차 옹동지황 등 전통 음식 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1부 쌍화차 거리의 탄생, 제2부 깊은 맛 쌍화탕, 제3부 쌍화로 통하다로 기획돼 정읍의 독특한 맛인 쌍화차가 문화 역사 예술 세계로의 소통을 전합니다. 1부는 쌍화차 거리의 탄생입니다. 쌍화차 거리가 30여 년 전부터 어떻게 탄생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깊은 맛 쌍화탕, 쌍화탕의 어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에 보시면 쌍화탕에 대한 9가지 재료와 그리고 효능이 나와 있습니다. 3부는 쌍화로 통하다인데요. 정읍 전역에 있는 쌍화 찻집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에는 전통찻집 분위기와 옛날식 다방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영상물 6편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고대차 도구로 알려진 초도와 청개호 만들기, 쌍화차 시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용산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물 주변 도로의 지하 탐사 작업이 지난 5일 진행됐습니다. 지난 3일 용산구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일부 상인들은 주변 대형 공사장의 발파 작업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건물 붕괴 인근 지역 공공도로에 대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지표2가 레이더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표2가 레이더 탐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 하부의 빈 공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탐사는 건물 잔재로 탐사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일부 도로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버스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일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김승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과 전북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버스 시연회가 개최됐는데요. 현장지휘버스는 상황운용실, 상황판단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있어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버스 내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송일 전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재난 현장 지휘버스가 도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개선합니다. 행안부는 지난 8일 안전기준 심의회를 개최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의 정기 적성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5개 광고물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지난 7일 경상남도 각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광고물 정비,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풍수해 대비 점검 기반 중 합동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함께 강소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181개의 지역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기술 사업화, R&D, 정책자금 등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14개 광역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을 연간 200개씩 향후 5년간 1,000개를 선정해 약 6,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안양시는 도비보조금 3천만 원과 기관 표창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는 대설특보 시 신속하게 제설에 대응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한 점과 1번가 지하차도 등 제설 취약기관에 설치한 원격 제설 시스템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안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설 자재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겨울철 제설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1년 인천발 KTX 개통을 추진하는 등 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에서 대전까지 1시간, 목포까지 2시간 20분, 부산까지는 2시간 40분 정도 소요돼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 시민 65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인천시는 또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과 송도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각각 2026년, 2025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전면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안동 본청과 동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결제가 읍면 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원 수수료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민원인에게 조금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내 59개 임대사업소의 수혜농가는 6만 5천 호로 2016년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기계 가격 상승과 농촌 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